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구부의 첫 세돌 세대인 제네시스의 최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올라온 것은 토크쇼라고 했는데 고품격 토크쇼 어제와 오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선배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좀 어땠는지, 그리고 선배님들에게 지금 우리는 어떤지를 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네. 네, 저도 처음이라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보이나요? 네, 아니 인창이한테 인창.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한 6일 전인가 설문을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설문을 통해서 여러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조금 이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삼행시와 사진전을 저희가 했었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도 안 보여갖고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네, 삼행시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시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수상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오늘은 무엇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고 내일부터 공개 투표를 해서 제일 좀 의미 있는 필그림이라는 이 세 글자 삼행시를 좀 수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이제 좀 엉뚱한 버전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후보에 오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내일 있을 투표에 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 네 눌러주시고, 네, 태양의 후예 버전이 있었습니다. 필 들어갈까 이제 필승 하시는 분이 많아갖고 이렇게 필승 뭐 명 받았습니다. 필승. 네, 멋있어요. 그다음 분. 네, 필승.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읽을래요? 네. 제가 읽을게요. 필승 명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민간인 예. 임팩트 있는 한 날을 봄을 부르다 미필의 꿈. 네, 그냥 군대였다는 거. 그다음 또 다른 버전이 있었어요. 큐티 버전. 큐티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라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임신이라. 반응이 되게 좋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였구나. 저는 이거 되게 진지한 것 같아서 큐티라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버전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본 버전이었습니다. 필이 온다. 그때 네, 임자라는 게, 네. 그 다음 거 이게 현실이죠. 필이 오네요. 그분은 임자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이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셔갖고 제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아무도 안 보였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의미 버전 있었습니다. 필그림의 소중한 그간 밟아온 발자국들을 리마인드 해보고 다 앞에 새겨 나가자. 네,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필그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의미가 있는 이렇게 삼행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는 대로 저는 되게 진지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빵 터지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투표를 통해서 고득표자에게 저희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할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넘겨주시고, 네, 사진전도 있었습니다. 좀 늦게 공지를 해서 무려 3분만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갖고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그렇게 사진을 같이 공개하고 나눴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약간 저격의 사진이었는데요. 예. 빨리 넘겨드리겠습니다. 빨리 넘겨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어차피 다음에도 같은 사진이라서. 네.
네. 두 장의 사진으로 여러 명을 여러 명의 공격을 할 수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네, 익명이니까 여러분 그냥 웃는 소리고 저희 박정훈 목사님이 구부에 오시고 첫 세돌인 호밀 레오였습니다. 오늘 특성도 하고 너무 귀한 것 같은데요. 네, 귀하네요. 그다음 이거는 엄청 귀한 사진입니다. 7년 동안 승하죠. 이 승하라는 친구가 많이 컸는데 현경이도 많이 컸어요. 그래서 변한 거는 부입 모양이다. 되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사실은 화천이라는 이 곳은 7년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더 오래된 정말 우리 대학 5부, 대학 9부, 대학 6부의 자랑이자 정말 전통인 아름다운 선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망강을 떠나는 나그네들. 소망간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하네요. 이곳으로 이제 새 성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이름이 바뀌든지 장소가 바뀌든지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세 분이 참여해 주셔갖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시상하기엔 조금 그렇네요. 되게 다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복 받을 것입니다. 그다음 자, 여러분은 대학 5부 리뉴 새로운 오래된 새로운 고품격 토크쇼 어제와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준비를 많이 했는데 까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설문 한 걸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설문지 통해서 넘겨주세요. 저희가 113명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5명 정도 졸업생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마침 찬양 제가 물어봤었죠. 넘겨주세요. 마침 찬양은 2010년도에 있는 예수 열방의 소망 어제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할 마침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셨고요. 사실 전부 다 골고루 표가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침 찬양의 의미는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때 그 당시에 말씀과 그 분위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8년 뉴리더를 찬양했을 때 제가 새돌이었는데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박기호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를 해주시면서 뉴리더 찬양 속에 여호수아처럼이란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마침 찬양 여러분들 그냥 끝나고 끝나는 엔딩송이다 뭐 이렇게 종 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찬양 가사를 크게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마침 찬양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박현 목사님과 박정훈 목사님 혹은 우리 대학 9부, 대학 5부의 설교가 좀 기억이 남는 거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박현 목사님이랑 박정훈 목사님을 좀 모시고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큰 박수로 박정훈 목사님과 박현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례되지만 많이 묻겠습니다. 그래서 저 박희원 목사님 설교 정말 많은 분들이 박희원 목사님 이런 거 많이 기억납니다. 이런 거 많이 기억납니다. 정말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간추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중첩되는 거 위주로만 했고 그 좀 더 많은 것들은 제가 그 설문지를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좀 기억이 난다는 게 목사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설교가 아닌 강의 형식 설교에서 칠판을 두고 이제 그 칠판에 수레바퀴를 그리시면서 도를 넘어가는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꽤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또 박경 목사님 구부에서 마지막 강해 설교하셨던 빌립보서의 후반부 부서 표대를 향하여 그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라는 설교가 기억이 났다고 하는데 이때가 또 박희영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이때 좀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또 박희영 목사님께서는 또 어떤 설교가 기억에 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 기억이 나고요. 다 기억이 나고 있고 이걸 기억하면은 내가 다시 써먹기가 곤란한데 라고 기억하고 그러면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 기억이 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것도 그런데 사실 대학 6부에 처음 왔을 때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아직까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건드렸으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기억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설교도 대학 9부 처음 이제 분할할 때 여호수아 강해 설교도 많이 기억이 나는 설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다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군대 가고 휴가 때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계시길래 좀 힘들었습니다. 휴가 때 이게 요한계시록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제 세돌아빠를 하게 된 상태여서 그때 이제 많은 고민과 생각하고 있을 때 표대를 향하여라는 설교가 제 가슴 속에서 표대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저도 보고 다시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저희 클리크 이제 영상팀의 그 페이지가 있죠. 거기 가보면 마가복음 강해도 있고 옛날 설교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번에 이제 박정우 목사님 설교 시리즈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 설교도 많이 기억난다고 하셨고요. 네, 박정우 목사님 첫 설교, 박희영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기억난다면 박정우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도 저희가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호세아 강의 설교도 많이 기억난다 그러고, 또 나그네의 노래 시리즈, 이게 이제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바뀌고 수양에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저번 주 설교 기억나야죠. 박정우 목사님 똑같이 여쭈고 싶은데요. 어떤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우리 박효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첫 설교가 첫 설교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뭐 워낙 제가 벌벌 떨면서 여러분들 앞에 섰으니까. 근데 그때 참 많이 떨면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참 평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기억이 나고요. 또 진짜 호세아도 제가 대답할 그 말이었습니다. 호세아서 설교를 할 때 참 이렇게 어떤 그 가늠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려는 그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느껴진 게 참 신기했어요. 느껴진 게 신기했고, 또 그래서 설교하면서 참 되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었던 것 같고, 저번 주 설교도 참 제가 기억이 잘 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설교 설문지에 기억이 잘 안 나요가 상당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남았지만 좋았다. 뭐 맞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잊지 마시고 저희 영상팀의 유튜브를 보시면
박정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막 빨리 진행하고 저 처음이라 그런데 설교 부분은 그럼 이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자꾸 나오네. 네, 넘겨주시고. 네, 토크쇼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연애가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대학부의 문화, 그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 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또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주로 제일 많은 걸로 일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제가 좀 임의로 고른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역사 관련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학부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거였어요. 네 아무튼 이 지나간 역사를 묻는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박희원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대학 육부에서 왜 대학 구부가 나왔는지. 대학 6부가 그 당시 그 소망관 402호에서 모였을 때 약 그 480명에서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너무 많다라는 문제가 계속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대학부는 분할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 6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할 때다라는 그 공감대가 모아졌고 그래서 이제 분할을 했죠.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대학 9부를 맡고 나가는 걸로 해서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500명 넘기지 않으려고. 약 500명까지는 못 찍었습니다. 약 그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490몇 명인가까지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많아서 분할했는 걸로. 네 맞죠? 많으면 분할해야 되고. 네. 네, 그다음 질문. 대학 구부가 어떻게 필그림이 되었고 또 그다음 네 현재 샘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옛날엔 GBS 누구누구 LBS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네 박정 목사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예,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우선 필그림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이제 숫자로 우리가 이제 표시가 되는 그것 넘어서서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지향하고 또 어떤 방향을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놓고 먼저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코드 리더들과 같이 간사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나그네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좀 이렇게 어떤 부르면 어떻게 했냐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필그림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전에 그 지구촌 교회 수양관 이름이 필그림 하우스예요. 그래서 제가 필그림 하우스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필그림이라는 정체성이 그 당시에는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아 필그림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임과 이제 들 같은 경우가 지금 코디조죠. 코디조인데 처음에는 이제 대학 구부의 숫자 9를 따라서 무슨 구 동작구 이런 것처럼 무슨 구로 하기로 했다가 좀 이렇게 어감이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자꾸 서초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바꿔보자 하면서 이 순례자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들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터전을 들판이라고 부르고 무슨 들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GBS를 샘으로 부르자 무슨 샘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샘에서 말씀을 마신다. 그럼 제가 이제 같이 그 당시에 코드 리더 엘더들 간사들과 함께 의도했던 것은 이 공동체에 우리가 진짜로 몸을 깊이 담그고 그 안에서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돼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나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군대 갔다 오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막 들로 바뀌어 있고 세모로 바뀌어 있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네, 이거는 이것도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대학 그 6부에서 9부로 이제 그 분할을 할 때는 많아서 분할을 했잖아요. 많으면은 그 사람들을 적은 교육자가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분할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한 2년 3년 사이에는 대학부가 뭐 교회적인 상황과 맞물려서도 그렇겠지만 대학부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도 많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약간 150명 전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역동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예전에 많았기 때문에 늘렸다면은 적게 되면은 또 그것을 줄여야 되는 어떤 그 필요성도 당연히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 그 11월 달에 호세아 목사님이 유학으로 사임을 하시면서 이제 8부 교육자가 빈 상황에서 8부와 5부를 합칠 때 그 그림이 제일 그래도 무리 없이 두 부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적당하게 너무 크면 또 안 되니까 한 300명, 350명 정도 규모로 한 교육자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 5부와 8부가 합쳐서 이제 8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5부가 비잖아요. 그러면은 또 9부는 9부 그 뭡니까? 9부가 5부로 가면은 모두가 평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9부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청년부처럼 A, B, C, D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부르는 것을. 근데 그 당시에 뭐 저나 이제 간사를 같이 판단하면서는 우리 공동체 필그림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어떤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상징이 있다면은 숫자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크게 무리되지는 않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2월달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 리뉴데이를 기획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슬슬 지겨워지는 표정들을 있어갖고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희 오부가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힌 걸 준비했습니다. 연애 관련 질문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애 관련 질문들은 특히나 당차고 저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죠. 그 다음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목사님보다는 저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항민이 형이 같네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저의 권위로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다들 긴장한 표정들이 역력하신 선배님들을 네, 저 이화주 간사님이 최근에 졸업을 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네, 졸업생 아닌 척 엄청 하고 계신데 네, 뭐 어떠셨는지 뭐 본인 얘기하셔도 되고 네, 일단 누군지 좀 밝혀주시고 네. 아니 본인이 누군지 좀 밝혀주시고 네. 아니 뭐 여러분 굉장히 저돌적이네요.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이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원했습니다.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런 거는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실제 상황입니다. 예. 네. 제 이름은 이화주고요. 네, 3주 전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네, 어떤 걸 대답하는? 네, 이거. 그곳이 뭔 말이야?
네, 이제 여기 저도 왜 이분이 그곳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곳 여기에서 네, 여기겠죠. 아 그렇죠.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고 어디 갔지? 아 예. 만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나 그 생각 많이 들고요. 제가 다른 연애하시는 다른 몇몇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공감했던 게 우리 대학 구부 형제 자매님들이 눈이 너무 높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을 딱 옆을 딱 보면 선남 선녀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곳에서 계신 그들만큼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왜 굳이 여기를 냅두고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공감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꼭 결실을 맺어도 좋겠고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저도 대학부 한 7학년 때인가 연애를 시작한 거니까 7학년 이내이신 분들은 아직 나는 멀었다 생각하면서 인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아, 네. 정말로 기습적으로 여쭤봤는데 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준비된 것처럼 마치. 네, 시간이 없어서 선배님들 이야기보다는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돌 때 박희원 목사님 연애 상담이 그렇게 기가 막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박희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연애에 대해서 좀 권면해 주실거나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기회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언제나 연애를 하게 되면 이거 함으로 인해서 생긴 기회 비용이 생겨요. 그 기회 비용이 비싼 기간이 있고 그 기회 비용이 비교적 싼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 비용이 비쌀까요? 젊을 때입니다. 더 어릴 때, 즉 새돌이한테는 연애하라고 별로 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 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간 자체가 연애를 하고 사귀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원치 않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회 비용이 싸져요. 그럴 때는 사귀어야죠. 사귀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가 있을까요가 아니라 만나야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시고 다만 이제 이제 기회 비용을 따지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옥수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옥수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옥수수 밭을 이렇게 가는데 게임을 했습니다. 여 밭에서 뒤로 돌아가기 없기. 그 한쪽으로 쭉 가면서 옥수수 밭을 지나가는데 옥수수를 하나만 딱 따는데 더 큰 옥수수를 따자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쭉 지나가요. 그러면은 옥수수를 이 두 사람은 언제쯤 따게 될까요? 그렇죠. 밭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따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앞으로만 가다 보면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야,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끝에 가보면 사실은 지나갔을 때 더 큰 옥수수가 있었는데 그 옥수수는 따지 못하고 결국 다 끝날 때쯤 돼서 옥수수를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르지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조언이 있는데 결국 짜장이냐 짬뽕이냐니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짜장 먹는 사람은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고 짬뽕 먹는 사람은 짜장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더 크고 더 작고가 없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연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드시 결혼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꼭 사귀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고 남자는 여자한테 끌리니까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배우자가 되어서 함께 죽어갈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 결국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늙어갈 사람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반드시 결혼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귀어야지 그냥 재미있으니까 끌리니까 사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한 상태에서 그러나 다 옥수수예요. 전부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결국은 남자 죄인이 여자 죄인을 만나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귈 때 참 곱셈 이론을 이야기 안 했네요. 사귈 때 보면 곱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을 이제 저 사람은 몇 점짜리 남자친구다, 몇 점짜리 여자친구다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점수는 곱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사람과 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다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한 가지 빵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서 그 사람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있어서 헤어지는 경우는 있다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곱해야 됩니다. 무조건 점수를 곱해야 됩니다. 곱해서 1점이라도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헤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좀 부족하고 좀 약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결혼도 많이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30 전에 좀 빨리빨리 좀 결혼도 좀 하시고요. 아기도 많이 낳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올 만한, 네, 박수가 나올 만한, 네, 여러분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굉장히, 다 카르디아구나. 네, 안 돼, 너희들은 안 되고, 네, 이제 기회비 형이 이제 점점 영원으로 가시는 분들 하루 빨리 이제, 네, 영원으로. 우리 박정호 목사님도 이성 특강을 또 해주셨는데 또 한마디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해주실 거 있으신지. 예. 우선 저도 저 목사님을 좀 이렇게 연애 특강 같은 걸로 모셨으면 더 이렇게 효과가 많았겠다. 이제 이 지혜가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배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형제가 없다. 주로 이제 뭐 자매들을 이제 위로하는 얘기인데요. 형제가 없다는 얘기를 성비가 불균형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마지막 형제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진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또 이렇게 옛날의 그 관습 속에서는 남자가 연상이고 여자가 연한데 이제 그 벽이 허물어졌잖아요. 시장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경험을 제가 교제를 하면서 한 번은 2개월 만에 차인 적이 있었어요. 2개월 만에 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자신감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개월, 그러니까 1개월은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 1개월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언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웃겨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즐겁게 해주고 막 이렇게 뭐 즐거웠는데 왜 연락을 안 할까?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이제 그 지금 아내를 만났죠.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만날 때는 제가 많이 뉘우친 뒤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뭐 즐거운 것을 넘어서서 이 시기에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아내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직장을 다닐 때 내가 학생이면은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서로의 필요들을 맞춰 나가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저학년 때 연애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선후배를 통해서 조언을 얻어가면서 이 어떤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나가는 법을 배운다면은 또 그러면서 연애를 저는 뭐 한 번의 꼬리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두세 번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시행착오는 마지막 그 최종적인 결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그 밑거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저학년일 때는 이 건강한 관계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내가 배려하고 성숙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 한 5학년 이상 또 제자훈련이 마친 지체들은 속히 서둘러서 이제 더 이상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또 좀 서로 이렇게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시하면 이게 스토킹과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대시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조언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효과적인 그러한 또 대시 또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유익하죠? 네, 여러분 유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준비한 게 좀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은 고품격 토크쇼 어제와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준비했어요 이거. 네, 그 다음에는 좀 진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이름이죠. 네, 정체성에 대한 건데, 네,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네, 하나 더. 캠퍼스와 직장에 대해서 질문이 좀 왔습니다. 이거는 선배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여기서는 세계 정복하라 그러는데 내일 당장 학교 가면 세계는 안 보이죠. 캠퍼스만 혹은 내 친구들 아니면 내 그냥 전공 책만 보이는 그런 상황. 혹은 직장 좀 많이 배워서 나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게 너무나 이제 저한테 이게 설문지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루어야 말까 고민했는데 선배님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예 그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CCC라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 거기서 활동했었고 오히려 그러면 그냥 남들 동아리 방 갈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CCC 간다 그러면 그래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제 모습은 일단은 모든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교회를 다니고 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뺏기는데 더 열심히 수업 제가 뭐 우등생까지는 아니었지만 모범생은 확실히 맞았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저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은 한 번도 안 해서 대리 출석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고 진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그때 당시도 대학부에서 시드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운동 했었는데 클린 캠퍼스 그런 것도 나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름이 뭐죠? 시드인가요? 네 그런 거. 그 흩어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회라도 잠깐 하면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많이 떨려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들더라도 끝까지 같이 함께 하면 되고 그렇다고 부끄러운 짓 안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컨닝을 한다든지 그런 건 최대한 안 하시고 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그 기본 점수는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면에서는 부끄럽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이게 시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정 목사님께서 시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예.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시드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좀 이렇게 그 고민을 어떻게 같이 나눌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곳을 예배처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면은 전 직장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캠퍼스는 어떤 곳이냐면은 배운 것을 실습하는 아주 좋은 현장이에요. 실습하는 현장이고, 캠퍼스는 솔직한 말로 자기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은 자기만 잘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관여돼서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 캠퍼스는 자기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 더 얹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내가 충분하게 잘 살고 복음을 전해야지 순서일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고 전하면은 역으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책임감을 갖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예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에서 뭣도 모르고 이것저것 막,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컨닝 굉장히 잘했어요. 예, 전 당연히 제가 풀 수 없다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컨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과제를 컨닝하는 게 이게 죄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과제 컨닝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나서 성적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가야 될 길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중간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해야 될 100%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면서 제가 역사를 복수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깃발을 딱 꽂고,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향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졸업할 무렵에는 좀 근접하게 접근해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또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분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경험도 괜찮고요. 직장에서 어떻게 기독교인, 크리스천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은혜 누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네, 잘못한 거 아니고요. 네. 너를 추천할게. 저희 추천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대표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지 좀 이런 고민이 있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소개부터. 네, 저는 이은혜라고 하고요. 네, 대학부를 졸업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질문이 저한테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떡하지? 누나나 그러면 네, 괜찮아요. 제가 죄송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셨는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누나는 네. 그 직장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환경이 좀, 제가 직장에서 환경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크리스찬들과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네.
직장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행히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소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왜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좀 많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정말 이게 저한테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그 순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가치관과 맞물릴 때는 사실 전 되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여기서 배웠던 게 솔직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솔직해지고, 그리고 저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저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제 스스로 전보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안에 있는 가시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더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직장 내에서 짜증을 부리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또 내 옆 사람이 짜증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다시 돌아오면 그거는 제 가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짜증이 나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 사람이 짜증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어려웠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나와 단지 다를 뿐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전사다, 전투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실례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기술적으로 여쭤봤는데요. 네, 박혜영 목사님께서 마무리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장, 네, 우리 저희 대학부에 실제로 직장인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저는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고 기껏해야 1년 동안 학원 강사 해본 것밖에 없어서 뭐 더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술 문제보다 이 음란한 문화, 이게 그 학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말과 행동이 음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나쁜 그런 거죠. 그런 문화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계속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을 안 먹는다고 저를 갈구는 선배에게, 형님,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형님, 술 먹어갖고 형님 인생이 좀 나아졌습니까? 저는 돈이 아까워서 그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도움이 있는지를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게 통과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문화가 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어린 시절에는 꿈 많은 소녀였겠죠? 할 말을 없어 하더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당당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제 모습으로 인한다고 하는데, 전에까지 부끄러웠으면 새롭게 변하면 이제 안 부끄러워져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됐어. 오늘 설교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에 내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걸 당당하게 이해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변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멋있어지잖아요. 갑자기 더 멋있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마무리 지어볼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곳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쩌면 거의 평생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배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드라는 곳도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그다음에 직장인 시드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동지들을 만나서 같이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갔었는데 멘토링에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었어요. 크리스천은 양손잡이입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전공, 혹은 한 손에는 하시는 일들. 크리스천은 양손잡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죠? 이거 잘못했다. 너무 네. 거기 설문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써달라고 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먼저 선배님들에게 후배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고요. 선배님들이 계셔서 지금의 대학 9부, 대학 5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 주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반겨 주십시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선배님들.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후배님들에게 선배님들이 하는 말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후배님들.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20대 시간을 미워하는 시간으로 채우지 마시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아는 것, 동력자를 찾는 것에 힘을 쓰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줬고 아까 보셨듯이 20%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5명만 선배님들이 설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선배들이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토크쇼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무리로 또 한 말씀씩만 아주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박경호 선생님께서 먼저. 늘 하던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20대 이전에는 20대를 기대하고 살고 20대 이후에는 20대를 추억하며 삽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20대 이전에는 20대를 기대하며 살고 20대 이후에는 20대를 추억하며 삽니다. 무슨 소리냐? 그만큼 20대라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10대 때 20대 되고 싶으셨잖아요. 아니었어요? 대학생 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근데 30대는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호 목사님. 네, 저는 선배들을 초청하는 입장에서 선배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얘기하고 가르친 대로 나는 잘 살지 못한다라는 혹시나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은 이상적인 곳이고 이상적인 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 현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나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서 있고 막 간증이 풍성한 그런 선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힘겹게 분투하면서 술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 나가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후배들이 진짜로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후배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크쇼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우리 마침 찬양하고 끝낼 겁니다.
네, 마침 찬양 끝나고 학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학년 모임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자리 있어요. 네, 여러분 자리 있으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념품 포스트잇이랑 스티커 받으셨죠? 네, 그거 잘 버리시지 마시고 책상이나 여러분 공책에 붙여 놓으셔서 이 시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